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는 별을 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도 똥을 굴려 구슬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찍힌 점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땅속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별의 위치를 보고 길을 찾는다고 알려진 동물은 단 두 종류. 인간, 그리고 쇳덩구리 뿐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쇳덩구리가 똥을 묻어둔 땅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초원에 우기가 찾아오면 땅에는 풀이 우거지고 많은 생명이 깨어납니다. 땅속에서 나고 자라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쇳덩구리입니다. 그에게 허락된 외출 시간은 우기가 지속되는 석 달. 여유롭게 기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석 달 안에 목표를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식량입니다. 초식동물이 막 남기고 간 신선한 음식이죠. 많은 곤충이 이 음식에 몰려드는 것은 식물의 영양분에 동물의 소화액이 더해진 즙을 핥아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똥은 점점 굳어갑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가져가야겠죠. 이 똥구슬이 쇳덩구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들에게 구슬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암컷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암컷을 옆자리에 태우고 집까지 무사히 운전해 가는 것이 수컷 쇳덩구리의 세 번째 목표.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솔로들은 구슬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뒷다리로 구슬을 굴리려니 앞을 볼 수가 없죠. 옆을 봐도 온통 무성하게 자란 풀뿐.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땐 먼 별에서 온 빛이 도움이 됩니다. 쇳덩구리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알아차리죠. 그 덕분에 잠깐 사고를 당해도 나갈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무사히 그가 땅속으로 돌아갑니다. 쇳덩구리에게 구슬은 새끼를 낳아 키울 둥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구슬을 혼자서만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땅속에 저장한 영양분은 땅 위의 많은 존재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은 버섯입니다. 몇 달 전까진 살아있는 곤충이었죠.
겨울에 곤충의 몸 안에서 잠복하고 있던 그들은 여름이 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장과 살갗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와 꽃을 피우죠. 그들에게 곤충은 먹잇감일 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숲의 포식자입니다. 제 몸의 수십 배가 넘는 나무도 먹이로 삼을 정도죠. 하지만 먹기만 했다면 숲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대나무 숲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역을 침범한 대가죠. 이 아카시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은 주변의 대나무들입니다. 햇빛을 독차지해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들죠. 이 냉정한 숲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있습니다. 버섯입니다. 비밀은 뿌리 속에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대나무 뿌리들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의 핵심은 실처럼 풀어진 버섯의 본체, 균사입니다. 땅 위에서 나무와 곤충의 몸속으로 침투하던 버섯은 땅속의 나무 뿌리 안까지 파고듭니다. 덕분에 뿌리가 닿지 않는 곳의 물과 영양분도 나무에게 끌어다 줄 수 있죠. 균사가 가져다 준 물과 영양분을 먹고 나무는 자랍니다. 그리고 광합성으로 얻은 에너지를 다시 땅속의 균사에게 나눠주죠. 덕분에 균사도 자라 땅 밖으로 나옵니다. 새끼를 퍼뜨리기 위해서죠. 균사가 피운 꽃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 냄새에 몰려드는 이들이 있죠. 곤충들은 버섯의 포자를 숲 전체로 퍼뜨립니다. 그렇게 새끼 버섯이 자라나죠. 어른 나무들 틈에서 새끼 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새끼는 땀을 흘립니다. 물과 영양분이 몸속에 차고 넘친다는 증거죠. 땅속의 균사는 어미보다 새끼에게 더 많은 양분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새끼 대나무는 하루에 1m까지도 자랍니다. 새끼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숲이 나서는 셈이죠. 대나무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식물의 90% 이상이 약 2,000종의 균류와 공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연결이 거대한 세계를 만들고 모든 생명은 이 연결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누군가 모래 위에 선 하나를 남겼습니다. 저기 집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잘 봤습니다. 저기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잠깐 들어가서 봐도 되죠? 좋네요. 이 집으로 할게요. 근데 잠깐만요. 역시 잘 고른 것 같아요. 몸이 자랄 때마다 꼭 맞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소라게의 숙명입니다. 소라게의 수명은 10년 이상. 그들은 10년간 계속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온 소라 껍데기를 뒤집어 쓴다 해서 소라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가 집으로 쓰는 것은 소라 껍데기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감추기에 최적화된 완벽한 나선영의 집. 소라게와 달리 모든 달팽이는 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달팽이의 흔적을 은밀하게 쫓는 이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남긴 진액을 따라가던 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적은 달팽이의 몸속에 체액을 찔러 넣어 달팽이를 마취시킵니다. 하지만 달팽이도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단단한 집은 적을 때리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또 다른 방어책은 집 입구에 거품막을 치는 것. 적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적은 날카로운 꼬리 끝을 달팽이 집에 단단히 고정해두고 때를 기다립니다. 뒤늦게 집 안으로 숨어보지만 그것이 바로 적이 노리던 순간, 작은 머리와 마디가 많은 몸은 나선영의 집 안으로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집을 버릴 수 없었던 달팽이는 집 안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얼마 후 달팽이를 먹고 자란 반딧불이 성충입니다. 숲속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어둠 속의 사냥이 빛을 발하는 시간. 숲을 속에 남아있던 빈집은 그렇게 소라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 집을 얻는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반딧불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살만한 집은 점점 줄어들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속살이 삐져나올 정도로 부서진 집에 살 바에는 어쩌면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집 좀 보러 왔는데요. 그래도 부서진 집보다는 이 집이 낫겠죠?